자, 2학년 학생 여러분, 교과서 56쪽 펴십시오. 56쪽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전류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시험 정리하고 있죠, 그렇죠? 자, 먼저 전류부터 할게요. 전류 이렇게 부릅니다. 전류. 전류는 보통 electric currents 이렇게 부릅니다. electric currents. electric currents. 그래서 electric currents. 그래서 전류 그럽니다. 보통 전류는 자유전자 이동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자유전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속이나 도선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온의 이동. 이온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용액 속에 있죠. 이럴 때 보통 전류가 흐른다라고 그럽니다. 전류가 흐른다. 이거 합쳐서 이거 뭐라 그럽니까? 전하 이렇게 부릅니다. 전하는 차지. 그리고 보통 electric charge 이렇게 부릅니다. electric charge. electric charge라고 해서 전화 또는 전기적 부하 이런 말도 씁니다. 전류. 자, 오늘은 이 얘기를 해야 되죠. 전류가 흐르려면 수용액이 있거나 도선이 있어야 됩니다. 도선 속에는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선이 있는데 이 자유전자를 이동시켜주는 뭔가가 필요하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전지 또는 전원 이렇게 부릅니다. 도선 속에는 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자유전자가 있다라고 그러죠. 이 자유전자를 이동시켜줘야 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전압 이렇게 부릅니다. 전압은 볼티지 이렇게 말도 쓰는데 전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전기적인 힘입니다. 즉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을 전압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전류가 흐르면 반드시 어떤 전압이 있고 전류가 흐르면 전류를 측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전류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전압계가 아니고 전류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전류를 발견하는 사람은 암페어 뭐 이렇게 써서 또는 뭐 갈바노 이렇게 해 가지고 A 암페어메타 또는 밀리암페어. 그래서 A나 밀리암페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류계입니다. 그럼 전압은 뭐라 그럽니까? 보이 또는 밀리볼트 이렇게 볼타에서 온 거죠. 이렇게 부릅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정의를 해야 돼요. 전류를 한다는 얘기는 이런 도선이 있습니다. 이런 도선에 양전기가 있다 그랬죠. 핵이라 그럽니다. 핵은 무슨 전기를 띠고 있습니까? 양전기를 띠고 있고요. 이 핵에 소속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죠. 소속되지 않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자유전자라 그럽니다. 핵에 잡혀 있는 전자가 아닙니다. 핵에 잡혀 있는 것은 궤도전자 그러고요. 핵에 잡히지 않는 것은 자유전자 그럽니다. 자, 여기에다가 전압을 줍니다. 전압을 준다는 얘기는 한쪽에 양극, 한쪽에 무슨 극을 줘요? 음극을 줍니다. 그럼 전자들이 전부 어느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뭐라고요? 전자 이동은 이쪽으로 갑니다. 전자가 이렇게 가면 누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 보입니까?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양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래 부르죠. 양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가지고 뭐의 방향을 잡습니까? 전류 방향을 잡습니다. 즉 전자의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은 서로 어떻다고요? 반대입니다. 반대. 자, 이거 전류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 페이지 넘기시면 됩니다. 교과서 58쪽에 전압이라고 그럽니다. 전압은 이걸 뭐라 그래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죠.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 그럽니다. 전류가 흐르면 뭐가 있습니까? 전류가 얼마만큼 흘렀냐? 그러면 전류계가 있겠죠. 그 힘이 얼마냐? 그러면 그 힘은 전압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밀리 암페어 또는 밀리 볼트 또는 암페어 볼트 뭐 두 개 이렇게 씁니다. 전압을 측정하려면 여기는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얘는 무슨 연결을 합니까? 병렬 연결을 합니다. 하는 이유는 전압을 흐르게 하려면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압력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힘이 얼마인지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압계는 뭐가 큽니까?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전압계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요? 예, 전류계는 틀렸네요. 전압계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반대로 전류계는 전류의 흐름을 측정해야 되니까 얘는 저항이 어떻게 돼요? 저항이 아주 작습니다. 흘러가는 거기가 얼마냐 해야 되니까 얘들은 바로 연결해야 됩니다. 직렬 연결해야 됩니다. 전압계를 직렬 연결하면 저항이 크다 그랬죠. 그래서 전류가 안 흐릅니다. 전류가 안 흐르면 안 되죠. 흐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옆에 붙여야 됩니다. 병렬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게 있죠. 자, 다음 볼까요? 그림 하나 볼까요? 이게 우리 교과서 그림인데 선생님 밸브가 한 번 있습니다. 여기 물은 한 번 흐르고 끝납니다. 여기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계속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다가 뭘 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펌프를 달아야 되죠. 즉 스위처를 물 높이 차이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뭘 달아야 된다고요? 펌프를 달아야 됩니다. 펌프를 달지 않으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가 계속 흐르게 하려면 거기에 뭘 해야 된다고요? 예,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힘을 가진 놈을 달아야 됩니다. 그걸 전지 또는 전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과서에 하고 있죠, 그렇죠?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무엇이라 그럽니까? 이걸 전압이라 그러죠. 단위는 뭘 씁니까? 볼트 또는 밀리볼트를 씁니다. 전기회로에서 무엇은 수로에서 물을 계속 흐르게 하세요. 아, 이건 전지 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원이죠. 자, 또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세 번째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저항을 보통 우린 기호를 R이라고 씁니다. 전류가 흐르면 전류는 기호를 I 이렇게 씁니다. 임펄스에서 왔다 그랬죠. R은 resistance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전압은 기호를 V라고 씁니다. 볼티지 또는 볼트 여기서 저항, 전류, 전압의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이에요. 이게 뭐라 그럽니까? 옴의 법칙 그럽니다. 자, 또 한 페이지 넘길게요. 옴의 법칙은 우리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정의를 하면 이런 거예요. 저항 아래 전류 I가 흐르면 저항 R 양 끝단에서 전압 강하라는 말도 빼도 됩니다. 전압이 걸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값이 얼마냐? 그 전압은 이런 값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 의미가 이래요. R이 일정할 때, 즉 저항이 일정할 때 이런 의미가 가집니다. 전류는 뭐에 비례한다? 전압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런 얘기겠죠.
이쪽에는 0이겠고요. V겠고요. I겠죠. 또는 반대로 그려도 됩니다. 이쪽에 전압, 이쪽에 I.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그럼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가 R이 되죠. 됐나요? X축을 이렇게 두죠. 이렇게 두면 기울기가 R이 됩니다. 기울기가 큰 녀석도 있고 기울기가 작은 녀석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녀석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걸 1번이라 그러고요. 이걸 2번이라 그래 볼까요? 전압이 똑같을 때 전압이 똑같다는 얘기는 빨간 선이겠죠. 그럼 1번은 여기 되겠고 2번은 여기 되겠죠. 그럼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가 큰 게 이거는 2번이고 여기 1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전류는 누가 커요? 1이 커요? 2가 커요? 네, 1이 크죠. 그 얘기는 저항 1이 저항 2보다 작죠. 기울기가 작죠. 기울기 1이 기울기 2보다는 작죠. 예,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여러분의 성격상 여기까지 또 멈추고 잠시 멈췄다가 또 뒤에 것도 할게요. 이상입니다.